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담 조직이 꾸려졌고 3년 만에 점거 농성이 풀렸습니다.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3년 동안 풍찬노숙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에 원형 복원을 위한 사무실이 꾸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기념식 때 약속한 도청 원형 복원이 2년 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복원 사업을 전담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지난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있었던 상황실과 방송실을 복원하고 도청 뒤편에 자리한 경찰국가 민원실, 상무관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모든 과정은 도청 지킴이 어머님들하고 보건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문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치열한 논쟁 끝에 부분 철거하기로 가까스로 결론을 내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전당을 다 지어놓고 난 뒤에는 5.18 최후 항쟁지가 훼손됐다며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5월 유가족 어머니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삭발투쟁 그리고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상경투쟁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10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해했습니다. 뭐 말을 그거 할 것 있어. 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고 좋아. 너무나 좋다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지. 뭔 말을 한다요. 더. 현재 설계작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문체부 추진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복원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 건물이 옛 모습으로 복원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도청 건물에 조성된 5.18 콘텐츠 열흘간의 납입대는 어디로 옮겨질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시민 최후 항쟁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처럼 전남도청 원형 복원 문제는 해결돼 가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이라는 또 다른 과제들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인데 이러다가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한 채 5.18 40주기를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법 시행 5달 만에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그중 2명을 자격 조건 미달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진상조사위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면 그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5월 단체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전국마저 꼬여가면서 5.18 진상규명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국회에서 답을 달라, 문제를 풀어주라 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념사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5.18 역사 왜곡 처벌 법안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회의사당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를 괴물이라고 표현한 김술래 의원은 당 최고위원에 복귀했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이종명 의원은 제명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주만의 5.18이 아닌 대한민국의 5.18, 나아가 세계 속의 5.18로 자리 잡기 위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5.18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충전 인프라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광주시도 그래서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수소 충전소 공사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수소 충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연료를 취급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와 동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소 충전소 인근에 요양원과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도 충전소 허가가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에서 동시에 추진되었던 벽진동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의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갑작스런 주민들의 반발에 광주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해당 수소 충전소는 2017년부터 계획된 곳이라 당시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고 유치원과 요양원은 수소 충전소 건립에 동의했다고 해명합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법적인 건 준수는 당연한 거고요.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보급된 수소차는 350여 대이며 연말까지 300대가 추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소는 현재 2곳밖에 없어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 게다가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져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또래들에게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상가 뒷골목, 남녀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 있습니다. 웃고 장난치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때립니다. 또 다른 여중생에게도 수차례 폭행이 이어집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입니다. 목포 지역 서너 개 중학교 학생들이 섞여 있다 보니 목포시 교육청이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특별교육 이수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는데도 절차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네. 피해 여중생들은 이른바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나들 나쁘게 보는 것도 있었고 째려보고 같이 뒤에서 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밤에서 이제 혼자 있고 전학가고 싶고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별도로 목포경찰서는 이번 여중생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어류생태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시설도 새롭게 단장돼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전남해양수산과학관.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만 900만 명을 넘어선 남해안 어류생태학습 전시관입니다. 이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3년여에 걸쳐 단장을 마치고 최근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수조 안에 남해안의 토산어종인 노랑가오리가 유영하고 있습니다. 청갱이와 고등어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어종들의 수중 생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록달록한 화려한 빛깔의 해수 관상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개 수조에 전시되고 있는 어류만도 96종, 1,5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새롭게 단장을 해서 처음 왔는데 아이들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류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시와 체험 공간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전남의 해안선과 다양한 양식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디오라마 세트장, 해양수산 관련 도서관, 체험 공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별도의 공간인 체험수족관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고등류라든지 조개류 같은 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수산생물과 해양생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산과학의 꿈을 키우는 해양생태 체험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학사 비리로 물의를 빚은 고려고등학교가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과하다며 광주시 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고려고는 교장과 교감이 파면과 해임을 요구받고 전체 교사의 80%가 징계와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형평에 맞게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관리, 기숙사 운영 등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개선했다고 밝히면서 성적 조작이나 우열반 수업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개 질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시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공개 질의에 응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광주은행이 추천한 이사가 누구인지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단계별 마스터 플랜도 함께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기념품 가게에서 불이 났지만 직원이 소화기로 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비엔날레 전시관 기념품 가게에서 불이 나 직원이 소화기로 6분 만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천장에 있던 조명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